예로부터 오복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치아 건강이 하나의 큰 복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세심하게 치아 관리는 하지만 잇몸 건강에는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잇몸병이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주 발생하기 쉬운 잇몸병 종류와 잇몸에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양치를 할 때 또는 식감이 단단한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통증도 느껴지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이라 여기고 방치하시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잇몸병이 발생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치를 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즉시 구강검진을 받아보시고 잇몸병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잇몸병은 병증의 단계에 따라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발생한 상태로 증상으로는 잇몸이 붓거나 빨개지며 작은 통증과 함께 양치할 때 피가 나기도 합니다. 이때 치료를 하면 충분히 치아에 손상 없이 치료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만약 방치가 더 길어지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치주염으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치주염은 치아 아래 잇몸 속에 있는 잇몸뼈까지 염증이 침투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치조골 소실로 이어지고 덩달아 치아의 탈락까지 유발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구강검진을 진행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치료를 받지 않아 점점 더 심화된다면 풍치로 발전하기도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전신질환 환자분들은 합병증의 유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모든 질환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치아는 한번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각별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을 섭취한 후 꼼꼼하게 양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칫솔만으로는 구강 안쪽까지 구석구석 닦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실과 치간 칫솔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주기적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시면서 치아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강한 양치질입니다. 분노의 양치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칫솔질을 할 때에 힘을 강하게 주고 치아를 닦는 모습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강한 양치질을 하게 될 경우 치아가 아닌 잇몸까지 강한 압력이 들어가 잇몸에 상처를 내어 세균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보호하고 있는 에나멜이 손상되고 치아가 점차 마모되어서 이시림 증상이 나타나는 등 잇몸 손상과 함께 치아까지도 통증이 유발됩니다. 두 번째는 술과 담배입니다. 술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입속을 소독해 준다는 말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될 경우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알코올 성분이 혈압을 높여 잇몸에도 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치아의 부식을 가속화시키고 충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연의 경우 구취와 치아 착색을 일으키고 오랜 흡연을 할 경우 구강점막에 점진적인 영향을 일으켜 잇몸 통증과 더불어 심한 경우 구강암 등 심각한 병의 발병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딱딱한 음식입니다. 얼음이나 갑각류 등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될 경우 치아에도 자극을 주고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잇몸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에는 예상하지 못한 입속 방향으로 씹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혀나 잇몸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 상처에 세균 등이 감염되어 풍치나 치주염 등 잇몸에 손상을 입힙니다. 네 번째는 좋지 않은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 시 이를 가는 습관을 가진 분들의 경우 수면 중 자신도 알지 못하게 강한 압력을 치아에 주게 되면서 치아를 마모시키게 되고 잇몸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입을 벌리고 자는 것도 잇몸에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침이 말라져 건조해집니다. 수면 중에는 평상시에 분비되는 침의 양보다 적은 양의 침이 분비되는데 입을 벌리고 자게 된다면 침이 말라버려서 구강점막을 보호하지 못해 잇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쑤시개입니다. 식사를 끝낸 뒤 이쑤시개부터 치아에 갖다 대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습관이 있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이쑤시개를 자주 사용하면 치아와 치아 사이 틈이 벌어져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더 쉽게 끼게 됩니다. 게다가 플라스틱 또는 나무로 만든 이쑤시개의 끝은 날카롭기 때문에 잇몸을 찌를 경우 출혈이 발생하고 상처가 생기게 되면서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지게 되어 잇몸병이 쉽게 걸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케일링입니다. 잇몸 관리의 기본은 스케일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케일링은 칫솔질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치태나 치석,
착색 색소를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아무리 공들여 양치를 한다 해도 치석이 생기는 것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치석이 많이 쌓이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를 파고들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잇몸 관리는 치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장은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방치했다간 잇몸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치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안 좋은 습관은 고치고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시면 더욱 유익하실 겁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